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다음 주에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그냥 여과 없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계속 그 생각만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투자를 해 오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테슬라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왔었는지를 계속 좀 기억을 더듬어 봤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주가 흐름과 최근의 흐름, 그리고 현재 매크로 환경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다음 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왜냐하면 지금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지금 공포가 여전히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저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다섯 주를 399.3달러 평단가로 매수를 했어요. 보통은 장이 조금 이제 본장이 시작되고 난 뒤에 그 흘러가지고 보통 이제 11시 반에서 이제 2시 반 그 사이에는 잘 매수를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때 매수를 했었는데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아가지고 주가가 380달러 초반부터 튀어 올랐죠. 근데 그때 일단 조금 관망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400달러 밑으로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뭐 완연하게 좀 400달러 뚫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390달러 중후반부터 좀 모았던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금요일 날에도 제가 본장부터 밤을 샜어요. 뭐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면 와이프가 또 화를 낼 것 같아서 중간에 잤다고는 했는데 거의 5시 반까지 이제 보다가 저도 이제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는 호가창에 그 라이브 이제 중계 보듯이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는 다시 400달러가 무너지기는 만만치 않을 수 있다. 480달러까지 그 힙소에 가깝게 공포를 완전히 그냥 끝까지 주고 내려간 상태에서 일론의 자사드의 평단까지 또 뚫고 내려갔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다시 지금 말아 올려서 400달러 위에 안착을 한 상태에서 다시 또 내려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과연 내려오더라도 일론의 평단가였던 이번에 자사주 매입에 389달러였죠. 그걸 다시 깨고 내려갈 것인가? 이미 개인 투자자 분들을 상당 부분 이제 털어낸 걸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400달러를 넘어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다 위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걸 다시 뚫고 내려오게 만들 지금 상황일 것인가? 그 생각을 일단 한번 해봤고, 특히 금요일 날 이제 밤새 이제 호가창을 거의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봤던 흐름은 목요일 날과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의 전체적인 흐름과는 이제 많이 달랐어요. 일단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힘이 상당히 셌었었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호가창 보시면서 주목을 해보실 부분이, 예를 들면 목요일 같은 경우에 여러분, 목요일에도 제가 거의 밤을 새면서 호가창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59초, 60초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1초가 되면서 옆에 이제 막대 그래프가 새로 형성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마이너스로 딱 시작을 합니다. 2초, 3초 후에도 마이너스로 시작된다. 그러면 제가 목요일 날에도 그렇고 수요일 날에도 그렇고 수요일 날에도 거의 밤을 샜었죠. 그 보면은 이제 1초, 2초 지나고 난 뒤에 마이너스로 그 분이 시작이 되잖아요. 60초까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플러스로 올라가는 경우가 빈번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약세장에서도. 주가림이 안 좋을 경우에도. 목요일 날에 단 한 번도 없었나? 두 번인가 있었나? 그러니까 이게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7시간, 8시간 하면은 거의 500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 500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분의 그 싸움이. 근데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었을 때 두 번 정도, 한두 번 플러스로 전환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실제로 분에서 플러스로 시작되고 난 뒤에 마이너스로 빠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시작을 했다가 한 20초, 30초 후에 마이너스로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 그런데 금요일 날 여러분,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쭉 뺐다가
한 15초, 16초 후에 이걸 플러스로 전환을 시키는 게 제 기억에, 이제 본장 시작하고 난 뒤에 한 20분, 30분 후였던 것 같은데, 5분 간격으로 마이너스로 이제 그 분봉이 시작됐다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이 거의 3분 동안 연달아 있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제가 수백 번 호가창을 보면서 매우 드문 일이거든요. 아, 이제 세구나. 조금 이제 반전의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건데 되게 강하게 말아 올리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쭉 빠졌는데 이걸 쭉 치고 올라가서 플러스로 59초, 60초 되고 난 뒤에 그 다음 분봉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 분봉에도 빼려고 쭉 뺐는데 그걸 다시 플러스로 마감을 시킨다. 이게 매우 강한 저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하루에 호가창을 4-5시간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로 시작한 경우에 플러스로 살짝 올라갔다 결국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거의 95% 이상입니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확연하게 그 분위기가 달랐었다. 자,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지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뭐 0.7%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이제 고꾸라지면서 결국 0.13%로 끝났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410달러, 413달러까지 갔다가 그게 아마 0.7% 가까이 주가가, 지수가 올라갔었을 때, 나스닥 지수가. 근데 0.3%대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400달러가 무너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0.5% 가깝게 이제 빠진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1.5%가 빠지는 거거든요. 지수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410달러를, 깨고, 뚫었다가 다시 깨고 내려오고 난 뒤에 405달러대에서 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속절없이 무너져가지고 또 400달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400달러를 돌파해 주느냐, 399달러, 398달러에서 그냥 다시 끝나느냐, 이 싸움이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404달러, 405달러, 그 사이에서 계속 버티다가 올라갔다가 이제 마지막에 0.13%로 완전히 빠져버렸잖아요, 지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4달러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이 역시도 저는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완전히 또 380달러대로 고꾸라지기에는 힘든 흐름이 아닐까. 이제 호가창 분위기로 봤을 때는 말이죠. 그래서 야, 이제 무조건 다시 뭐 420달러 도전하고 440달러 다시 튀어 올라가겠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호가창에서 제가 밤새서 봤었던 주가 흐름, 그 라이브로 보는 것과 차트가 이미 이제 나오고, 이제 과거의 자료들이잖아요. 녹화 방송 하듯이 보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저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수백 번 호가창을 라이브로 경험했던 것과, 제가 경험하지 못하는 날도 있잖아요. 그 날에 이제 차트를 봤었을 때는 그 이해도 자체가 너무나 달랐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의 주가 흐름, 그리고 400달러에서 300달러대로 무너지느냐 그 싸움이 아니고 405달러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것을 반복했다는 것을 봤었을 때는 저는 다음 주에 주가 흐름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빅스 지수가 20달러를 훌쩍 넘겼다가 다시 떨어졌다 20달러가 올라갔다 이번 다시 떨어졌거든요. 빅스 지수도. 자, 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빅스가 다시 위로 막 솟구쳐 오를 것인가의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역시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 생각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전체를 한번 봤었을 때도 이제 4월 달까지 한 분기에 반토막을 냈었잖아요. 근데 이제 4월달, 5월달까지 연결했다고 보면은, 상반기까지 거의 반토막의 테슬라 주가의 폭락을 만들었다. 자, 그리고 3분기 때, 일론과 트럼프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270달러까지 다시 내려왔었잖아요. 그때도 거의 20%에 가까운 주가 폭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2분기, 3분기 다 폭락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자, 4분기 때 470달러 기준으로 380달러 때는 계산해 보니까 19%가 폭락이라고 할 수 있죠. 19%라고 하면은. 자, 그걸 만들었다가 400달러를 이틀 연속 그래도 지지를 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세션이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고꾸라졌다가 올리는
그래서 그 고꾸라진 세션이 이제 끝났다고 보거든요. 4분기 때. 근데 400달러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이걸 다시 400달러 밑으로 390달러에 이제 일론의 그 평단가도 깨고 380달러 다시 떨어진다. 이 경우는 2024년도에도 그렇고 2023년, 2022년도 돌이켜보면은 잘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번에 380달러를 한번 찍고 올라간 이 세션은 다시 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근데 400달러가 무너질 가능성은 여전히 뭐 존재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는 한번 상승을 조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엄청나게 심하게 이번에 며칠 사이에 그 20%가 이제 빠졌다고 하면은 테슬라의 제 경험으로 이걸 횡보를 했다가 차근차근 올리진 않습니다. 그냥 바로 튀어 올리거든요. 고가라질 때도 시장에 엄청난 패닉의 그 공포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치고 올릴 때도 이거 지금 안 사면 안 되는데 하는 포모의 패닉도 사실 존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테슬라가 뭐 늘 그랬다고 해서 100%는 아니지만,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말아 올릴 가능성을 저는 생각보다 좀 급하게 말아 올릴 수도 있다. 과거의 패턴을 본다면. 근데 뭐 매크로 사항이 녹록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 뭐 올리는 속도라든지 가파름이 그렇게 뭐 아주 급격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제가 이틀 동안에 비트코인과 이제 코인을 봤어요. 지금 코인이 무너지면은 기술주도 같이 무너지는 이제 패턴이 있었으니까. 근데 토요일과 금요일 보니까 뭐 쌍바닥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는데 뭔가 계속 95,000달러 비트코인도, 그리고 이더리움도 31,000에서 32,000, 뭐 솔라나도 150, 140, 어쨌든 심하게 지금 다시 고꾸라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이틀 동안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뭔가 좀 지지가 되어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또 한번 해봤거든요. 코인 시장을 보니까. 코인이 만약에 주말 동안에도, 저 최근에 보면은 뭐 프리부터 해서 애프터마켓까지 이제 본장이 끝났을 때 코인 시장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프리장이 시작되니까 뭐 공포가 와가지고 이제 프리에서 막 떨어졌었잖아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자, 근데 토요일과 일요일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많이 그래도 누그러진 건 아닌가. 그러니까 또 뭐 비트코인이 5% 폭락을 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토요일에 지금 흐름을 보니까 나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 보게 됩니다. 한 일견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아직까지 우려를 할 만한 그런 지표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특히 뭐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방을 가리키는 그런 시그널이 아직 나와주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좀 그래도 부족하지만 감각을 키워 왔다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테슬라 투자로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거의 10,000시간에 가깝게 시전 투자도 해보고, 뭐 500을 세경을 하면서 길거리도 80개 도시를 경험을 해보고, 최근에 있었던 이런 공포 구간에서의 경험들도 거의 뭐 15번 이상은 한 것 같고, 이 모든 경험들 한 이틀 동안에 최대한 힘을 써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최대한 균형감 있는 시각에서.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게 갭을 매꾸로 내려갈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항상 좋은 말만 하면서 채널 운영하고 있질 않는데, 저는 다음 주는 그래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흐름을 이어가 주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분들의, 또 훌륭하신 분들의 영상도 함께 보시면서 제 이야기도 다음 주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